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만드는 말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조사의 중요성과 위험성입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사건의 시작점으로 이 단계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후 재판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긴장하거나 당황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과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포기하는 말은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다 말할게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가장 먼저 듣게 되는 것이 진술 거부권 고지입니다. 진술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진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니 저는 죄가 없으니 다 말할게요 라고 하며 진술 거부권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변호사는 필요 없어요. 이런 말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또한 중요한 권리입니다. 변호사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조언을 제시하는 전문가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불필요한 진술을 피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변호사와 동석하지 않더라도 필요 없습니다 와 같은 말은 할 필요가 없어요.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단정적 진술은 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단정적 진술은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확실히 그랬어요.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단정적으로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더욱 그래요. 경찰 조사에서 확실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단정적으로 진술했다가 나중에 다른 증거가 발견되면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었어요. 이런 얘기도 안 되겠죠. 절대, 확실히, 전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사실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밝혀지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겠죠. 대신 제가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또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한 표현입니다. 경찰 유도에 따른 자백성 발언 피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경찰은 종종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라는 식의 유도 질문을 합니다. 이때 피조사자가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대답하면 이는 자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찰 조사 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이나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자백성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화가 나서 기억이 안 나요. 화가 나서 술에 취해서 너무 흥분해서 기억이 안 납니다 라는 말은 간접적으로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기억이 나지 않았을 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라고 주장하기 곤란해질 수 있어요.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면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은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은 자제하십시오. 그 사람이 시켰어요. 공범이나 다른 관계자를 지목하는 발언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간접적으로 자신의 범행 가담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고죄 위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먼저 그랬어요.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은 자신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발언은 검찰이나 법원에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만 진술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평가나 비난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진술조서에 대한 부주의한 서명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서 서명했어요. 경찰 진술조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조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서명합니다.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이후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조서 작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바꿀 수 있겠지? 일단 서명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나중에 번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수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 발언은 피하세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이어질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경찰과의 사적인 대화나 조사 외 발언도 모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건 조사와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라고 생각하고 한 말도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간결하게 하고 불필요한 발언은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조사실에 들어가기 전이나 조사가 끝난 후의 대화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활용하세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복잡한 사건이나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질문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2. 진술 내용 확인과 조서를 검토하세요. 경찰 진술 조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었다면 이후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시 대답을 잘했더라도 진술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조서 열람 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실관계 확인 후 진술하세요. 특히 피의자의 경우에는 가능한 한 사건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중함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는 형사사건의 시작점으로 2단계에서의 대응이 향후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